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토익 LC 윤이나입니다. 지금부터 2월 6일 토익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총평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토익 자료와 정보 그리고 우리 2월 남은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우리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 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실 오늘 시험의 파3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보이는데 두 파트에서는 아마 조금 더 어려우셨을 파트가 1이셨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부터 기분 좋게 시작 못하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시험인데 특히 마지막 번호쯤에 가서 5번, 6번쯤에 가서 많이 당황하셨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요즘 파트 1 또 트렌드가 쉽게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네, 파트 1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3가 그나마 조금 더 풀만하지 않았을까. 3도 물론 어렵지만 다른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오늘 파3는 그나마 조금 무난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보여지는 시험이에요. 네, 펄 1을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낄 만한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가 반쪽짜리 오답 함정입니다. 이 반쪽짜리 오답 함정이라는 건 뭐냐? 문장에 이제 동사가 그리고 마지막 명사. 파트 1은 동사 청취, 마지막 명사 청취를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데 사진과 동사가 일치하고 명사가 틀리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동사는 틀리고 마지막 명사가 일치하는 경우 근데 요즘은 이 반쪽짜리 오답 함정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모든 문장이 정답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반쪽짜리 오답 함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진에 물 뿌리개가 있어요. 물 뿌리개를 watering can이라고 해요. 그래서 watering can은 들렸는데 동작이 틀린 거죠. 물 뿌리개는 그냥 땅바닥에 있는데 사람이 픽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오답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뭐 손을 쭉 뻗고 있어요. 그러면 reach for 혹은 뭐 reaching into라고 얘기하는데 손을 위로 뭐 위에 있는 물건 쪽으로 손을 뻗고 있는데 reaching for a sink 이렇게 얘기하면 싱크대가 틀렸기 때문에 동작은 맞지만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함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문장을 중간에서 답이구나 라고 결정하면 안 된다. 마지막 끝까지 들어보고 해결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크게 나와 있는 사진이라면 몇 년 전만 해도 토익이 사람 중심 사진에서는 굳이 사물 쪽으로 정답을 주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변별력을 좀 주고 싶은 건지 사람이 크게 나와 있는 사진에서도 굳이 구석에서 정답을 또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진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에서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겠죠? 사람도 있지만 사물에서도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는 아까 제가 파3는 오늘 조금 그래도 할만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사생활 비중이 평소보다 조금 적었어요. 일상생활 지문이 5지문 13개 지문 중에서 일상생활 지문이 3개 정도 나올 때도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비중이 컸다. 그리고 시각자료,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각자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파3가 오늘 좀 여러분이 점수를 많이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시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사람 사진 5장, 사물 사진 1장. 근데 이 정도는 평소에도 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비중이에요. 그리고 사람 사진은 5장이었는데 사람의 동작이 답이 됐던 사진은 4장. 그 얘기는 사람 사진 중에서도 사물이 정답이 됐던 게 하나 추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주로 사람보다는 사물 상태 정답이 더 어렵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수동태 쪽으로 정답이 잘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건네주는 사진이 나오면 동작으로는 handing over 혹은 passing over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지금 이 사진은 과일처럼 보이는 걸 건네주고 있어요. 근데 요런 게 나온다면 이 사진 보면은 단어 생각나는 게 이제 box가 생각나실 건데 그냥 box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지만 얘를 종이 박스다라고 해서 cardboard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요즘에 파트 1이 계속 이제 어렵게 준다고 그냥 박스라고 할 걸, 그냥 빗자루를 그냥 broom이라고 할 거를 자꾸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파트 1 요새 어려워요. 방법은 속어, 아닌 거, 답 듣기 어려우니까 오답 속어 하면서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자, 얘를 cardboard
혹은 paper box. 그리고 이것도 외워놓을게요. curtain. 종이 박스를 curtain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다음 시험을 위해서 우리 나무 박스, 이런 종이가 아니라 나무로 된 박스가 나온다면 단어는 crate라고 사용할 수 있다. crate. 그리고 나무 박스니까 wooden box라고 해도 좋아요. 자,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건네주는 게 과일이 아니라 이런 박스였다면 자,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남자한테 박스를 건네주고 있다. 그러면 handing him a cardboard box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우리 동사 보다. 얘는 우리 거의 항상 총평마다 나오고 있는 동사예요. look at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나왔을 때 우리 examining 동사 꼭 외워놓을게요. 이 단어는 이렇게 종이를 보고 있을 때, 지금 이 사진은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우리 그 마트 가면은 이렇게 세일 전단지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전단지는 flyer이라는 것도 같이 외워놓을게요. store flyer를 examining 하고 있는 사진이다. 네, 이거 동의어로 이제 inspecting 둘이 느낌 많이 비슷해요. 뭔가 가까이 있는 사물을 뚫어져라 볼 때 look at처럼 어렵게 나왔을 때 쓰는 동사고, 자, studying은 지금처럼 메뉴판을 보는 사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터디를 평소에 공부한다라고 하지 메뉴판을 이렇게 스터딩 한다라고는 잘 안 써봤을 거라 어색할까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메뉴판을 스터딩 한다라고 해도 좋다, 괜찮은 거다. 자, facing은 동사로는 얼굴이 향해요. 메뉴판으로 얼굴이 향해요. 그러면 메뉴판을 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얘네 둘이가 응시하다 느낌 비슷하게 쓰는 stare 그리고 gazing, 마지막에 glancing은 이렇게 흘겨보는 거예요. 뚫어져라 보는 느낌은 아니고 흘겨보는 느낌. 자, 그래도 얘네들은 전부 다 원에서 확인하는 거, 네, 책이나 examine, inspecting 이런 거는 다 묶어가지고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자, 요 사진 이거 보면 우리 떠오르는 거 pot 맞죠? 자, 우리 pot은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이런 스테인리스 팟을 metal container 이렇게 얘기해도 좋다. 그럼 이 단어는 뭔가를 담아낼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얘기할 수 있어서 뭐 텀블러, 다라이, 바구니, 양동이 이런 거 너무 잘 나오니까 파트 1에서 컨테이너 하는데 컨테이너 어딨지? 그거 찾지 마시고 이 사진에도 이렇게 뭔가를 담을 수 있는 냄비를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전혀 틀리지 않다. 자, 또 하나는 스릿, 스틸, 팟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스틸, 철이요. 그리고 이렇게 선반에 냄비가 놓여 있는 거를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동사도 돼요. 보관하다, store. 자, 이렇게 보관되어 있으니까 are stored 아니면은 have been stored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반. shelf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거 복수형은 요렇게 써요. 그리고 요거 하나 추가로 알려드리려고 적어왔는데 rack이라는 거는 선반보다 상위어예요. 선반을 포함해서 뭔가를 걸 수 있는 거리, 뭐 행거 같은 거, 그리고 거치대 같은 것도. 근데 원부터 다른 파트에도 너무 잘 나오는 토익 단어니까 함께 외워놓으세요. 요게 shelf라고 나와도 좋고 rack이라고 나와도 좋아요. 자, 이 사진에서 여기 있는 이 냄비들이 선반에 스토어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metal containers 네, 많으니까 have been stored 어디에? on a shelf라고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자, 우리 요것도 우리 토익에 자주 나오는 창문이에요. 그냥 창문이 아니고 요런 모양, 아치 모양. 네, 아치형 창문을 요렇게 얘기하면 돼요. arched window. 근데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창문이 여러 개 있다라고 상상해 보면 이 창문이 줄지어 있다라고 표현해서 in a row 이것도 좋고요. 그리고 lined up. 이거 up은 해석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연음이 나서 듣기가 쉽진 않아요. lined up이 아니라 소리는 lined up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창문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창문들이 lined up 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사다리 너무 파트 1 좋아하는 단어. 네, 미국 사람은 ladder라고 하는데 영국 발음은 ladder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은 이 D가 거의 우리말 리을자로 들려요. letter 이렇게 letter 요렇게 안 들려요. letter 리을로 바뀌어서. 자, 사다리는 보통 이렇게 사람이 들고 있는 사진보다는 더 자주 나오는 건 사다리가 그냥 벽에 기대어져 있는 사진.
leaning against 혹은 propped against 이렇게 더 잘 나오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는데 사람이 사다리를 이렇게 옮기는 중이라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다리가 move나 carry 혹은 포지션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비빙 PP 문장 있죠? 파트 1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비빙 PP. 이 빙은 되고 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사다리가 주어가 돼서 사다리가 이 사람에 의해서 포지션이 되고 있다. 자, 지금 이 사진이면 사람의 동작을 사다리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사다리가 ladder is being positioned 혹은 is being moved 아니면 is being carried 라고 얘기해도 다 좋습니다. 자, 우리 파트 1 단어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3로 넘어갈게요. 오늘 파 3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비중이 다른 날보다 꽤 많이 나왔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조금 듣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했고, 그리고 문제 유형은 우리 요거는 늘 비슷해요. 정보 문제가 항상 제일 많고 주제, 직업, 장소 물어보는 거, 제안, 제공, 요청, 그리고 넥스트 얘기 물어보는 거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1번 문제, 파트 1 1번, 파 3 1번 문제, 그리고 파 3 3번 문제 정도는 들어가서 읽는 것보다는 미리 읽어서 들어가는 게 우리 스키밍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길이니까 문제가 너무 생소하지 않도록 많이 연습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자, 3는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동의어죠. 오늘도 동의어가 한 30%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의어 문제는 들리는 표현이 시험지에 달라져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서 들어가야 여러분이 버퍼링 없이 빨리빨리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let me show you 하면 내가 보여줄게.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demonstration. 이거 파3에 거의 매달 나오고 있는 단어예요. 시연이라고 합니다. 보여줄게요 라는 거는 시연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발리볼 배구요. 상위요. 둘 중에 어떤 단어가 들리는 거, 어떤 단어가 보이는 건지 느낌 오셨어요? 항상 3는 들리는 게 하위어, 눈에 보여주는 걸 상위어로 보여줘요. 이 단어가 들릴 거고 이 단어가 보일 거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에어컨디셔너 있고요. 이거는 가전제품이에요. 마찬가지요. 상위어요. 자, 메트로 스테이션은 지하철역, 전철역이고요.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은 대중교통이라고 알아줄 수 있어요.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포함해서. 자, 그리고 give a presentation 하면 이거는 주는 게 아니라 하다. 발표를 하다라고 해석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날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미 commitment, 약속, 할 일이 있어요 라고. 제가 그날은 발표가 있어요 라는 걸 저 이미 commitment가 정해져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단어 좀 어렵죠? 약속, 헌신이란 뜻이에요. 자, 프리오더는 미리 주문하다. 미리 in advance, order in advance 라고 바뀌어도 좋겠죠. 자, 이런 표현 항상 들리는 거랑 보이는 거랑 달라져 있을 때 여러분 패러프레이징 노트를 만들어 가시면서 3, 4는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시각자료 늘 비슷하게 하는 얘기긴 같은데 오늘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려고 전략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우리 파3에서 세 문제 나오는 Look at the graphic 문제예요. 자,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거 다음 시험에 꼭 적용해서 문제풀이 해보세요. 첫 번째, 보기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문제 먼저 말고. 문제를 먼저 왜 안 읽고 보기를 먼저 보냐면 문제를 읽어봤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각자료는 보기를 먼저 보시는데 보기를 볼 때 정확하게 A, B, C, D를 싹 파악하는 건 아니에요. 보기에 뭐가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시각자료로 바로 가요. 보기를 본 후에 뭐가 있는지 확인했고 시각자료로 시선을 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보기랑 매칭되는 정보, 이 매칭되는 정보라는 건 반대되는 정보를 파악을 해놓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기선 자세하게 파악하지 않았어요. 보기는 매칭되는 정보만 자세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들을 때는 그 매칭되는 정보 쪽으로 시선을 놔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이 문제를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시각자료 준비해 온 거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 본다? 보기. 자세히 본다? 아니요. 뭐가 있는지 확인. 그리고 시각자료로 간다. 매칭되는 정보. 자, 이제 1, 2, 3, 4가 있었으니까 우리 매칭되는 정보는 wrong size, wrong color, damaged item, 그리고 incorrect item. 이렇게 네 가지 매칭되는 정보는 자세하게 읽어놓는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가서 어떤 리턴 코드를 여자가 사용해야 합니까? 자, 그리고 이제 들을 때는 매칭되는 정보 네 가지의 시선을 놓는다. 자, 이어서 갈게요.
이런 시각 자료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기 본다. 트럭 1, 2, 3, 4. 자, 그러면 매칭되는 정보로 시각 자료로 올라가서 뭐 봐야 돼요? 요거. 네 가지. 자, 2, 6, 5, 4, 3. 이 네 가지를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 어떤 vehicle이 패스하지 못했습니까? 세이프티 테스트를. 그리고 음원에서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트럭 E6가 그 테스트를 혹은 인스펙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고르는데 답은 A가 되겠다. 자, 마찬가지 보기를 본다. 프레임 1, 2, 3, 4가 있어요. 그러면 시각 자료로 간다. 매칭되는 정보는 이제 블루냐, 옐로우냐, 블랙이냐, 그린이냐 이렇게 네 가지를 읽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로 간다. 어떤 프레임을 남자가 선택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네 가지를 보고 있는데 대사가 저는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옐로우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근데 그린도 좋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요. 지금 그린은 백오더예요. 그 얘기는 지금은 그 솔드아웃이라 주문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남자가 그래요? 그럼 전 결정하기 쉽네요. 자, 그러면 남자가 선택할 건 얘는 주문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마음에 들었던 거 프레임 2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각 자료. 보기 본다. 32, 48, 24, 21. 그러면 시각 자료로 간다. 자, 이제 32 매칭되는 정보 찾아요. flight, low, June, gate. 네 가지 찾았고 이제 문제 읽어요. 자, 어떤 번호를 여자가 체크해야 합니까? 자, 그리고 음원에서 남자가 이제 제가요 지금 막 베이징에서 왔는데 그 비행기에다가 안경을 놓고 내린 것 같아요.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셨어요, 손님? 그러면 몇 로우에 앉으셨나요? 그 승무원들한테 손님이 앉으신 로우를 확인해 보라고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 될 정보는 요거. 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우리 두 줄짜리 정형화된 표가 나오면 반대 정보를 읽어야 한다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자유분방한 시각자료 나오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자, 똑같아요. 방법은 보기 먼저 본다. 그리고 시각자료 가서 매칭되는 정보 열심히 읽어놓는다. 그리고 문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문제가 와닿게 읽혀질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의도 파악 문제 보겠습니다. 3에서 가장 어렵다는 그 두 문제. 얘가 어려운 이유는 전부 다 해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 파트 1에 디렉션 시간 있잖아요. 1분 30초. 그 시간에 그 RC 문제 풀러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3, 4의 의도 파악 문제가 합쳐서 5문제니까 그 시간대에 보기 A, B, C, D를 이렇게 옆에다가 그 해석을 좀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이 3에는 2문제인데 4에는 또 3문제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미리 스키밍 해놓으시면은 의도 파악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한대요. 뭔가가 3시에 시작합니다. 여자가 이 말을 왜 했을까? 남자가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젠다가 revise, 수정이 되져야 되기 때문에요. 자, 둘 다 말 되죠. 3시에 시작합니다 라는 게 어떤 뜻으로 한 이야기일까? 자, 이 얘기는 앞에서 이야기를 들어와야 돼요. 보통 앞에 단서가 많이 있어요. 자, 남자가 이래요. 로비에서 광고 중인 뮤지컬 꽤 흥미로워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맞아요. 이번 주 토요일 공연이고요. 그거 되게 멋질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날은 제가 일정이 있어요. 오늘 볼 수 있는 다른 공연도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자가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남자 사람을 위해서. 지금요. 지금 시간은 2시네요. 네, 볼만한 공연이 있어요. 근데 그게 3시에 시작합니다. 라는 거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른 서둘러서 공연을 보러 갈 준비를 하세요. 남자가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3시에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해커 스토익 리스닝 민지원입니다.
자, 오늘 2월 6일 시험 어땠는지 함께 총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험 리뷰도 하고 난 또 새로운 문제도 풀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해커스 토익 사이트 가셔가지고 무료 문제도 풀고 무료 강의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리스닝 파트 2, 4 같이 볼 건데 오늘의 난이도부터 시작을 해보니까 최상 그죠? 정말 어려웠던 난이도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토익에서 불타고 있는 여러분을 제가 데리고 왔어요. 오늘 정말 황당했던 게 아까 우리 리스닝 시험 보는데 말이죠. 우리 원래 이렇게 착착 넘어가는 시험지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딱 이 지문은 끝났는데도 학생들이 이걸 넘기질 못하더라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약간 하고 있는 순간이 이게 뭐람? 이렇게 하는 순간이 지문이 끝났는데 넘겨야 되는데 그런 이렇게 정막이 한 번씩 돌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험이지만 우리 절대평가가 아니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얻어갈 게 굉장히 많은 시험이었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오늘 총평을 진짜 알차게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저희 파트 2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 오늘 푸신 파트 2 7번부터 31번까지 25문항 푸셨죠? 그 중에서 사실 그래도 할 만한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 조작을 하지 마세요. 다 어려웠어가 아니라 할 만한 문제 한 11문제? 사실 어렵죠. 절반 이하야. 그래서 어렵긴 했으나 그래도 좀 쉬운 문제 11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를 불 속에 넣은 문제가 14문제 있었던 거죠. 파트 2가 할 만하다. 뭐 쉽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동사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응, 아니? 이렇게 고지고대로 주면서 시작하는 애들이죠. 이 가게 오늘 열어? 아니, 주말엔 쉬어. 이렇게 너가 그거 제출할 거야? 서밋 할 거야? 응, 내일 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 그 사람도 오늘 미팅에 오는 거 아니야? 동사 할 거야? 동사하는 거 아니야? 아니, 오늘 늦는데. 뭐 이렇게 아니 오늘 못 온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 있죠. 그렇게 뭐 할 거니? 응, 아니 나오는 애들. 그 다음에 뭐 선택 질문이 굉장히 간단했어. monthly or annually 하고 뭐 앞에 동사 하나도 못 들어도 만약에 every month 이런 애들이 ABC에서 들렸다 답으로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문사 뭐 항상 간단한 것들 나옵니다. 누구야? 나야 라고 그죠? 누가 동사해? 내가 해. I 해주거나 none of us 우리 중에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도도 괜찮죠. 그 다음에 어디야? Where is? 하고 물어봤더니 next to the elevator 뭐 elevator 옆에 정도도 ABC에서 바로 답으로 찍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en 언제야 했을 때 when will 하고 언제 할 거야 미래면은 뭐 tomorrow 내일 할 거야. 언제였어? when was it? when did you? 하고 나오면 last week 저번 주였어. 그 다음에 우리가 when 하고 언제였어 한 다음에 또 짝꿍으로 엄청 나오기 좋아하는 동사가 언제 도착했어? 언제 도착할 거야? 이런 애들이네요. 우리 도착하다 A로 시작하는 거 뭐라고 하시냐면 그쵸? when arrive 하고 언제 패키지 arrive 할 거야? 했더니 I have my tracking app. 내가 트래킹 앱이 있다. Let's check the tracking app. 그 트래킹 앱을 한번 봐보자. 나 그거 맨날 하거든요, 여러분. 배달 시켜놓으면은 그 배달 음식 시켜놓고 그 나오잖아요. 트래킹 화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내 오토바이 배달부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나 항상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응원하게 되더라고. 그렇지 않나요? 빨리 와라 이렇게. 그래서 트래킹 앱을 보자. 언제 온대? 트래킹 앱 보자. 이 정도 가주실 거고 which 어느 거 which 다음에 명사 하나 더 잡으시면서 뭐 which store 우리 어느 가게에 갈까? 했더니 the one 딱 강남역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거 one 가주시고 마지막으로 왜 그랬어? because 이런 애들은 우리가 할 만한 문제 11문제로 가는 애들 오답 버려가시면서 의문사 질문에다가 yes, no 하는 애들 바로 버리죠. yes, no 오답으로 버리시면서 남는 거 정답으로 찍으셨으면 됐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주로 볼 애들은 이 황당한 14문제들 우리를 불 속에 넣은 고난도 문항들 같이 볼 건데요. 오늘 평서문이 3문항이나 나와가지고 보통 뭐 한 2문제 정도인데 3문제나 나와가지고 같이 볼게요. 평설문이 주어, 동사, 마침표 하고 끝나는 거죠. 자, 우리 일단 첫 번째 전략은요. 이 평소문 주어, 동사, 마침표 하고 줘버렸을 때 의도가 확실한 애들이 있어요. 이 의도를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의도는 어디에 나오냐면
초반에 나오네요. 초반. 그래서 영어 문장 초반을 집중을 하시고 한국어랑 반대예요.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영어는 초반에서 we should finish labeling 발음 조심하시면서 the products for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label 이름표 붙이는 거 we should finish 뭐 뒤에 여러분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끝내야 돼. 이 끝내야 돼를 보시니까 should가 뭐 해야 돼 이렇게 해야 한다 의무 표현 이거 말고도 그러는 게 그래서 좋겠다 그러자라는 제안 정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We should finish 끝내야 돼 끝내자 이렇게 의무 표현으로 제안했을 때 제안하면은 이제 뭐라고 해줄까요? 그래 그러자 아니면은 싫어 나는 지금 다른 거 먼저 해야 돼 하고 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 좋아하는 정답 패턴이 뭐냐면요. 제3자 already did that. 야 우리 이것 좀 하자 라는 제안을 했더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패턴 제3자가 의미했어. 혹은 딴 데서 have done it before. 딴 사람이 has done it before. 딴 사람은 그거 이미 해본 적이 있어. 우리가 그걸 건드릴 게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그건 이미 끝났어. 라고 이렇게 의도가 우리 앞으로 그러자 같은 제안을 해줬을 때 걔는 일단 끝났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정답 패턴들 매번 시험마다 나오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정답으로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평사문 하나 더 보시니까 마찬가지 의도 파악해볼까요? 먼저 We are offering in-store promotion 하고 줬어요.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이 머리를 얼른 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을 빨리 캐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누가 하고 있는 말이야? We are offering in-store promotion. 저희가 지금 이 가게에 오신 분들한테만 이런 할인을 하고 있어요. 뭐 판촉 행사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여기가 지금 가게인가 봐. 이걸 얼른 캐치를 하시면서 오답 버리고 우리 평산문에서 제일 좋아하는 또 정답 패턴은 기본적으로 맞장구 쳐주고 이거 방금 한 말에 대해서 호응해주는 애들이네요. 그래서 저희 이거 할인하고 있어요를 듣는 사람이 그러면은 저 이거 살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여기 지금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안 하고 지금 가게 찾아오신 분들만 할인 중. 오 그럼 저 이거 살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Our company launched a new clothing line. 의도 파악하면서 청해해 주실 때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launched a clothing line 새 옷 의류 라인을 냈어 하면서 사실 전달이죠. 사실 전달. 사실 전달도 제일 좋아하는 거 I saw it this morning. 오 나도 봤어. 하고 나오는 거. 사실 여기가 뭐 우리 컴퍼니 이렇게 쉽게 안 나오고 one of our competitor 우리의 경쟁사가 막 이러면서 시작을 하면서 어렵게 나와도요. 우리는 뭐 이렇게 런치했다, 출시했다 같은 사실 전달할 때 I heard it. I heard the news too. 나도 그거 봤어. 나도 그거 들었어. 이 정도 기본적인 맞장구 호응해주는 거 평서문 할 때 좋아하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 난이도 시험 말고도 평소에도 이 정도 난이도의 평서문은 잘 나오니까 꼭 챙겨 두시고요. 뒤에 다 더 볼게요, 여러분. 우리 상황 파악을 잘 해줘야 되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발투가 한 명이 얘기하고 그 나머지 한 명이 답하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 맥락이 있죠. 맥락. 그 맥락을 우리가 파악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먼저 질문부터 제대로 들어야죠. ABC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질문 제대로 듣는 거. 자, 질문 어떻게 들으실 거냐면 Are you going to retake the test? Are you going to? 하고 미래 물어봤어요. Retake the test. 너 시험 다시 볼 거니? 라고 시험 다시 보니? 동사 할 거니? 뭐 여기 정도는 나쁘지 않아. 그럼 이제 ABC 들으시면서 시험 다시 볼 거야? 다시 볼 거야? 이렇게 되뇌이면서 ABC 들으실 때 오답 버리고 눈치를 챙기세요, 여러분. 눈치 좀 챙겨. 이 그냥 영어 듣기 실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 눈치를 볼 수 있는지예요. 자, 너 테스트 볼 거니? Yes, I'm taking the class. 여기서 이제 논리 점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논리 점프. 아, 내가 테스트 볼 거니? 했을 때 나 그래서 이번에 지원쌤 리스닝 수업 듣잖아. 이렇게 그래서 시험 다시 보겠다는 거구나 라고 논리 점프를 시키면 절대 안 되고 시험 다시 봐? 나는 그 수업을 들어. 버립니다. 버리시고 해커스 학원이 최고야. 그러네. 역시 시험 보려면 해커스지. 점수 잡는 해커스. 하고 나와버리는 거? 안 되죠,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논리 점프 시키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답으로 준 게 Well, I do need a higher score.
하고 시작을 해줬겠습니다. 뭐 이런 답 줄 때 뭐 well 이런 애들도 좋아하고 근데 사실 well 이랬다고 답 이런 건 없죠. 우리가 좀 챙기셨으면 좋겠는 건 do 하면서 강조하는 do가 우리가 주기 좋아하는데요. 내가 필요하긴 하지.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I do need a higher score. 아, 나 좀 더 높은 점수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나요? 시험 다시 볼 거야? 응. 아니, 이렇게 명확하게 안 줘더라도 눈치를 챙겨가지고. 그죠? 더 높은 점수가 그래도 950점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높은 점수가 필요하긴 한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시 보겠다는 거라고 이 상황을 빨리 캐치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만치 않죠? 좀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우리 질문 먼저 청해를 해주셔야죠. Does this four-course meal include any seafood? 하고 물어볼 때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좀 상황을 파악을 해가면서 가면 베스트죠. 얘가 이 음식에 해산물 있어요? 이 4코스 밀에 있어요? 라고 했을 때 4코스면 보통 이제 디너죠. 4코스나 5코스 정도를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에피타이저. 그걸 프랑스에서는 앙트레라고 해주는데 에피타이저, 앙트레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외국어라기보다 이렇게 유럽어처럼 이것들 이렇게 해놓고 앙트레 해주는데 미국에서는 앙트레가 메인 디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에피타이저랑 뭐 메인 디쉬랑 디저트 아니면 뭐 중간에 메인 나오기 전에 하나 더 껴있고 이런 애들이 이제 4코스 meal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게 시푸드 있어요? 했을 때 우리가 답으로 바꿔드릴게요. 교체해드릴게요. 아니면 replacement 명사로 대체품 넣어줄게. substitute 대체품 넣어줄게. 라고 나와버리는 거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들은 다음에 눈치를 채야 되는 건 얘가 여기에 그 사실 확인을 끝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해산물이 있는지, 시푸드가 있는지 지금 이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여러분? 여기에 해산물 들어간 거 있어요? 그쵸. 지금 서버한테 나는 해산물 못 먹는데 여기에 해산물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은 요즘 vegetarian 이런 것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면은 뭐 동물 복지를 위해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토익도 좋아하는 vegetarian food 얘기는 vegetarian meal 얘기는 토익도 좋아하는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기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고기가 있습니다. 아니요, 고기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더에다가 이 상황이 우리가 눈치채 줘야 되는 상황이 그거 빼드릴게요. 다른 걸로 교체해드릴게요. 바꿔드릴게요. 대체품으로 시푸드 안 줘버리면 서운하니까 시푸드 빼고 대신 딴 거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뭐 셰프가 substitute, replacement를 갖다 주겠다. 이런 애들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해산물 있냐는데 셰프가 왜 나와 갑자기? 이게 아니라 우리 이 상황을 빨리 챙겨주는 빨리 알아채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닝 실력도 실력이고 이 돌아가는 상황도 알아주셔야죠. 문제만 듣고 그거 알기 힘들더라도요, 여러분 대답 듣고 나서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약간 로딩이 substitute 대체품 해산물 빼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해산물 있긴 있는데 빼주겠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우리 하나 더 볼게요. 파트 2 문항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상황 파악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 애들인데 자, 질문 먼저요. Has anyone turned off the oven in the main kitchen? 하고 물어봤어요. 누가 오븐 껐어? 우리 당연히 꼭 잘 들어야 되는 건 turn off the oven, 오븐 껐는지 요 동사 위주로 청해를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븐 껐어? 내가 바라는 답은 오븐을 껐습니다. 아니요, 오븐이 켜져 있습니다. 이게 아니죠. 대신에 정답이 이렇게 나오면 The sous chef is working on a new menu. 이렇게만 나오면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여기다가 굳이 뒤에다가 안 해놓은 게 눈치상 뭔 것 같아요. 그쵸. 스셰프가 메인 키친에 있어서 뭐 걔가 껐든지 안 껐든지 아무튼 걔가 있으니까 걱정 마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여러분? 아니 얘가 뉴 메뉴가 왜 나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머지가 너무 오답이니까 나머지 뭐 갑자기 장소를 준다거나 일장을 준다거나 누가 turn off the oven 했어? 뭐 누가 메인 키친에 있는 사람 있긴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스셰프가 working on a new menu 신메뉴의 작업 중이야 이렇게 새로운 메뉴 작업 중이야 라고 했으면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이 그분이 아마 메인 키친에 있으면서 뭐 오븐 끄든지 키든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구나
를 당연히 내가 이걸 예상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쵸. 이걸 듣자마자 바로 캐치하기는 어려워도 나머지 오답 버리시면서 다 지나가고 보니까 그러면은 스셰프밖에 안 남는구나 정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스셰프 하면은 우리 그 주방장, 셰프가 주방장이죠. 그 보조 주방장 정도가 스셰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2 고난도 문항 한번 달려와 봤는데요. 만만치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쉬운 애들, 걔네들 연습 다 먼저 하셨으면, 듣기 연습 다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눈치 챙겨야 되는 애들까지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파트 4 넘어와서 자 우리 파트 4 71번부터 100번까지 30문항 마지막 30문항에서는 그래도 할 만한 문제 16문제 어려웠던 문제가 마찬가지로 14문제 그 정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할 만한 문제라고 하면 이제 귀에 들리는 건 이런 거야. Attention, Hackett Supermarket Shoppers 하면서 시작을 했을 때 여기 어디냐? food, 못 파는 가게, food 파는 가게, grocery store 이렇게 가는 거죠. Attention, Hackett's Furniture Shoppers 못 파는 데냐? furniture 이렇게 가는 거. 아니면 방송에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more safely 더 안전하게 secured website, 보안 웹사이트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보안 웹사이트가 그저 막 비밀번호로 되어 있고 암호화 작업이 되어 있고 이런 거 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선택지에서 뭘 찍으면 돼요? 왜 이런 새로운 프로세스를 했냐? 왜 바뀌었냐? Improve security, 보안을 그래서 더 better, 더 낫게 만들려고 improve 시키려고 향상시키려고 이런 느낌의 약간 들린 걸 우리가 잘 그대로만 찍을 수 있으면 될 만한 할 만한 애들이 16문제가 됐었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그 30문항에서 어려웠던 14문제 위주로 보려고 하는데 이 14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전반적인 어휘나 주제들이 확실히 여러분 대화하는 파트 3보다 파트 4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파트 3보단 역시 파트 4가 리딩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파트 7에 더 가까운 느낌이죠. 어휘들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paraphrasing이죠. 내가 방금 들린 단어랑 보이는 단어가 다를 때 슈퍼마켓 푸드 요 정도는 우리가 바로 가는데 그 이상으로 어려울 때 그래서 오늘 같이 어휘들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답 선택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애들이 많았죠. 아까 우리 라이브도 참여하셔서 보셨나요?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리스너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을 때 안녕, 너 책을 가지고 이번에 영화화 하잖아 라고 해놓고는 당신 작품으로 새로 들어가는 영화 이렇게 얘기했으면 듣는 사람은 movie director 절대 아니라 author, writer, 작가 하고 가셔야 되는 그쵸? 오답 선택지가 무비 이게 귀에 너무 딱 꽂혔는데 눈에 딱 무비가 보여가지고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오답 선택지들이 좀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선 타이밍이죠. 시선 타이밍. 우리 이렇게 1, 2, 3번 문제가 한 세트로 파트 4가 3도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문제의 따옴표 의도파 이 안에 있는 말한 이유가 뭡니까? 같은 거 했을 때 혹은 의도 파악을 비롯한 여러 이제 어려운 문항들이 두 번째에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요? 두 번째 문제만 끝까지 보는 거예요. 어디? 두 번째 문제 맞히겠어? 뭐라고? 하면서 지나간 건 아는데 조금만 더 보면 맞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번 날리고 그리고 또 4, 5, 6번에 있는 것도 날리고 읽을 시간이 먼저 없어서 자, 여러분 여기에 의도 파악을 비롯한 고난도 문항들이 두 번째에 있었을 때 중간 문제에 있었을 때 거기서 미련을 버리고 마치 난 지금 모의고사를 보고 있다. 나는 이 문제 안 맞아도 난 괜찮다 이렇게 됐다 지나갔다 라고 했으면 재빠르게 눈은 다음 문제 넘어와가지고 이 다음 문제 간단한 거라도 답을 꼭 찍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난이도 조절을 하거든요. 두 번째 문제를 좀 고심해가지고 어렵게 냈잖아요. 출제자가 세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어렵게 내고 말고 하기도 싫은 거죠. 세 번째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 어렵다고 물고 늘어지면 절대 안 되고 얼른 시선 내려서 ABCD 세 번째 ABCD 쳐다만 보고 있었으면 그래도 쉬웠던 거. 괜찮을까요? 자, 저희는 어휘 위주로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파트 4 제일 중요한 건 스키밍 해놓는 거죠. 먼저 훑어보는 거예요. 점수 잡는 Hackers.